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케이블입니다. 예, 이번 주제는 케이블인데요. 케이블의 이름은 크리스탈 케이블이에요. 예, 여러분 혹시 실텍이라는 브랜드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덜란드의 거의 국보급 케이블 메이커인데 이 실텍과 이 크리스탈 케이블이 일종의 자매 브랜드입니다. 예, 그렇죠. 보면은 실텍은 에드윈 라인벨트라는 분이 운영을 하고, 그리고 그분의 와이프 되시는 분, 예, 가비 라인벨트가 운영하는 케이블이 크리스탈 케이블이라는 회사예요. 실텍 그리고 크리스탈 케이블, 이 사용하는 도체는 약간 비슷하면서 좀 달라요. 좀 다르죠. 예, 근데 이 크리스탈 케이블이 예전에는 그냥 조그맣게 소소하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벌써 역사가 한 30년이 흘렀고요. 예, 엄청나게 다양한 또 하이엔드 케이블들을 지금 라인업을 딱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역 라인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다이아몬드 라인업, 그다음 퓨처 드림 라인업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상급의 이 아트 시리즈가 있습니다. 아트 시리즈. 오늘 살펴볼 케이블은 그 중에서도 최상급 다빈치 스피커 케이블과 인터 케이블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일단 김편님은 이 크리스탈 케이블 사용자시잖아요. 그렇죠. 예. 올 초에 이 크리스탈 케이블의 막내 라인업 다이아몬드 2 시리즈의 플래그십인, 예. 나름 플래그십인 울트라 다이아몬드 2 네. 인터 케이블, XLR 인터 케이블을 네. 리뷰를 하고 나서 네. 도저히 반납을 할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얘가 없는 세상을 다시 맞닥뜨릴 예. 그런 용기가 안 나서 결국 구입을 하고 말았는데요. 예. 지금 올해 많이 사지는 않았지만은 예. 오디오 기기나 케이블 액세서리 중에서는 제가 넘버원으로 꼽고 있는 네. 오디오 컴포넌트입니다. 이거 네, 형수님이 보실 텐데 이거 지른 거 아시나요? 넘어가시죠. 다빈치 크리스탈 케이블의 그 최상급 라인업의 최상급 모델입니다. 이 아트 시리즈는 이름부터 아트죠. 그렇죠. 네, 이름부터 아트. 그래서 뒤쪽에 제가 사진을 하나 이렇게 띄워놨는데 좀 아티스틱한, 예, 네. 사진으로 좀 띄워놨습니다. 다빈치 케이블의 일단 뭐 도체부터 알아보죠. 케이블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를 알아보면은 일단 도체가 있고, 뭐 그렇죠. 절연제, 그렇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차폐, 그렇죠. 그다음에 뭐 외피, 그리고 단말 처리와 뭐 단자, 뭐 여러 가지. 이게 케이블이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파고들면 들수록 그 안에 정말 이렇게 소우주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렇죠. 예. 일단 도체부터 살펴보면은 크리스탈 케이블에서는 ICS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인피니트 크리스탈 실버. 네. 예.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은 하는데 아주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든, 예, 크리스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저희가 뭐 OCC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OCC는 그렇죠. 이게 단방향 단결정 뭐 이런 도체들인데 어쨌든 그거는 여러 개 입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아주 체계적으로, 예, 한쪽 방향으로 그렇게 정리해 놓은 그런 입자 구조를 보이는데, 그 다음에 더 좋은, 예, 케이블은 바로 이 싱글 크리스탈, 그렇죠. 혹은 뭐 모노크리스탈, 모노크리스탈,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입자 자체의 결정 경계면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보니까 입자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어떤 왜곡이라든가 손실이 거의 없는, 그렇죠. 예, 그런 도체죠. 그렇죠. 그러니까 틈새가 완전 사라진, 예, 그런 이상적인 도체로 보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텍도 그렇고 크리스탈 케이블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도체 중심의 케이블 제작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1984년엔 처음으로 이제 1세대 은선으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그 틈새를 막기 위해서 3세대 때부터 실버 골드 합금선이 나온 거죠. 맞아요. 그래갖고 막 나오다가 실버 골드 합금선은 이제 9세대가 된 거고, 예, 10세대로 완전 모노크리스탈 그 실버, 네. 그러니까 퓨어 실버선이 바로 요 10세대, 네. 아까 코나님이 말씀한 ICS가 되는 거죠. 예. 그래갖고 ICS는 지금 아트 시리즈, 그리고 퓨처 드림 투투 네. 그 시리즈에 투입이 됐고, 좀 전에 말씀드린 9세대 실버 골드 합금선은 제가 쓰고 있는 네. 다이아몬드 2 시리즈에 지금 투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제 보면 이 아트 시리즈는 이제 그 ICS 순원선을 사용하는데, 단순히 그러니까 뭐 케이블을 도체만 좋은 거를 쓴다고 해서 좋은 케이블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케이블들을 어떤 식으로 지오메트리를 구성하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좀 핵심이 되고, 각 케이블 회사
제작사들의 어떤 자기네들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되는데 그렇죠. 오늘 저희가 갖고 나온 게 이제 스피커 케이블과 인터 케이블 있잖아요. 그 심선들을 어떤 식으로 구조를 설계했을까요? 그러니까 얘네가 일단 실텍하고 가장 대비되는 게 동축 구조다. 맞아요. 그죠? 동축. 그리고 절연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캡톤하고 얘네는 이제 그 테플론을 쓰는데 예. 무척 얇게 써요.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케이블이 되게 얇아요. 네. 실텍보다. 네. 그래갖고 아니 이렇게 얇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얇은데 네. 절연체가 얇을수록 그 케이블에 어떤 음질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커패시턴스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낮아지죠. 그러니까 걔네가 이제 그 강조하는 게 그래서 예. 자기네는 일부러 얇게 절연체를 썼다. 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가운데 솔리드 ICS가 이제 도체로 컨덕터로 들어간 거죠. 네. 단선으로 들어간 거고 그렇죠. 그 위에 절연체로서 캡톤하고 테플론이 이제 네. 이건 사실 듀퐁의 이제 상표 브랜드 상표죠. 모델명이죠.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중 절연을 한 다음에 예. 또 실드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이제 전자파 노이즈를 이제 차단을 해야 되니까 이걸 또 ICS로 연선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닥을 해서 완전 다시 감은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보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예. 이게 다시 투명 테플론 피복으로 감싼 거죠. 그렇죠. 요게 한 가닥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스피커 케이블은 이게 6가닥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3개씩 해갖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담당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인터 케이블은 또 XLR이니까 일단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구분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일단 두 가닥. 개. 그렇죠. 동축 구조의 신호선이 2개. 네. 그 다음에 XLR이 또 좋은 게 뭐냐면 그라운드 선이 따로 할당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빈치 같은 경우는 무려 4가닥이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량 투입이 되는 거죠. 가장 놀랐던 게 차폐에 예. 차폐에도 ICS를 써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그냥 동박으로 마무리해야 하면 되는데 네. 이거를 똑같은 그 10세대 그쵸. ICS로 연선으로 감싸고 네. 그리고 인터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또 4가닥이나 또 투입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량 투입인데 인터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라운드에 신경을 쓴 거는 어차피 이 인터 케이블엔 되게 미세한 전압의 신호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 전자파 노이즈에 완전 예. 그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라운드에 신경을 써서 그 접지 노이즈를 완전 빨아들여서 네. 접지로 내보내는 네. 그렇죠? 이런 꼼꼼한 설계가 인터커넥터와 지금 스피커 케이블에 베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자매 브랜드지만 실텍과 상당히 이런 지오메트리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차이가 그러니까 명확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아트 시리즈에 와서 완전히 자신들의 정체성이 더욱더 좀 공고히 됐다. 그렇죠. 예,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사실 막 차폐에 사용된 그 ICS 그 심선만 몇 가닥 모아서 만들어도 아주 그렇죠. 좋은 케이블이 완성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크리스탈 케이블이 접지에 정말 접지선에 신경을 쓰는 게 그것도 예, 특징이죠. 접지 브리지라는 또 케이블이 하나 또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케이블 양 위에다가 예. 브릿지를 시켜갖고 맞아요. 접지를 따로 빼쓰는 거죠. 네. 그만큼 얘네는 접지 노이즈를 없앴을 때 음질적인 이득이 상당하다는 거를 경험상 체득을 해갖고 그렇죠. 그걸 단품 케이블로 내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로 이 접지 노이즈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인터커넥트에는 지금 다빈치 시리즈에는 4가닥, 네. 이 바로 밑에 모네는 2가닥, 네, 그리고 그렇죠. 마지막 막내 모네는 예. 1가닥을 이제 투입을 한 거죠. 네. 그만큼 신경을 진짜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케이블 도체라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단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자로 인해서 성능이 향상된다기보다는 어떤 단자와 그 단자 폼질과 단말 처리로 인해 가지고 신호가 손실되거나 왜곡되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최소화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여기 보면 뭐 인터 케이블 XLR 이 단자도 보면은 접속력이 상당히 좋아요. 예, 접속력이 상당히 좋아서 한번 뺐다가 꼈다 뭐 이럴 때 상당히 상당히 결속력이 하여튼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속력이 좋다는 거는 접촉 저항이 낮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순도 있게 예, 신호가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고. 그렇죠. 아까 이거 XLR 이거 이제 수컷, 예. 그러니까 암컷 단자죠. 그러니까 앰프에 네. 꽂을 때 보니까 약간 쿠션을 그러니까 밀어주면서 맞아요. 들어가고 밀어주면서 빼고. 맞아요. 그거는 좀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저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스피커 케이블 단자는 이게 WBT에서 제작한 거예요. WBT의 0610AG, 0681AG. 이게 뒤에 AG가 붙는 거는 이제 은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순은인데 여기에다 보면은 여기 바나나 단자를 보면은 권총 단자죠. 권총 단자 보면은 금색이에요. 금도금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금도금이 보니까 이쪽에서는 플라즈마 프로텍트 단자라고 해가지고 이 일반적인 전기 도금이 아니라 플라즈마 도금을 했다고 합니다. 예, 플라즈마 도금이 이런 도금 효율 이런 면에서도 월등히 좋고 그래가지고 WBT에서 몇 년 전에 이제 자체 설비를 만들어서 전기 도금이 아니라 플라즈마 도금을 해서 이런 또 단자 도금할 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케이블 이 도체나 지오메트리부터 단자까지 굉장히 뭔가 흠잡을 데가 없는 모습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 댐퍼, 그렇죠. 댐퍼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네. 이것도 독특해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스피커 케이블에 있는 댐퍼는 스플리터라고 그래갖고 스플리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좀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네. 지금 인터 케이블에 있는 댐퍼 역할은 말 그대로 예. 어떤 진동이나 불필요한 에너지를 댐핑시키는 좀 그런 예. 기본적인 역할을 하죠. 예. 근데 아까 코나님이 얘기하기로는 네. 그 어떤 갈바닉 절연 역할을 한다고 갈바닉 들었거든요. 아이솔레이터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이 케이블 주변에 있는 전자기장으로부터 예, 격리시켜주는 그렇죠. 예, 그런 역할까지 해요. 그렇죠. 전기적으로 절연을 시켜주는 그렇죠. 네. 그런 역할을 한다. 네. 그리고 옆에 여기도 조그맣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태그가 하나 달려 있어요. 무슨 NCF 태그라고 해가지고 스마트폰에서 크리스탈 케이블 앱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여기에도 이제 태깅을 하면은 시리얼 넘버부터 예, 그 다음에 이걸 국내 디스트리뷰터 이름도 나오고 예, 케이블의 간단한 디스크립션, 이 케이블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도 나오고 이게 또 등록도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일종의 출생증명서 같은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거의 명품, 케이블의 명품 같은 좀 모습을 보여주는 케이블로 보입니다. 오늘 이 케이블 테스트 하는 데는, 저희가 평소에 레퍼런스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사용을 했습니다. SMS200 울트라, 예, 소모디오의 네트워크 렌더러 사용을 했고요. DAC만 저희가 평소에 사용하던 거 빼고 바쿤의 DAC 9740 DAC를 사용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프리앰프는 패스랩스의 XP12, 파워앰프는 일렉트로 콤파니의 AW250R, 그 다음에 스피커는 PMC의 팩트 12 시그니처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케이블 테스트하면서 한 3곡 정도 녹음을 했습니다. 예, 아주 복잡한 악곡의 이런 구성의 그런 음악들은 좀 피하고 아주 간단한 편성이지만 녹음 자체가 아주 잘 된 이런 곡들을 선곡을 해서 녹음을 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보컬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Raindrops on roses and whiskers and kittens, bright copper kettles and warm woolen mittens. Brown paper packages tied up with strings. These are a few of my favorite things. 네, 처음 들으신 곡은 나윤선 씨의 My Favorite Thing이라는 곡인데 이거 완전 편곡을 완전히 달리해가지고 오래 듣기 전까지는 이거 무슨 노래야 이렇게 좀 잘 알아듣기 좀 힘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녹음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이게 오르골
소리죠 아마. 오르골이었어요. 저는 일단은 모든 배경이 정말 이렇게 블랙 암전된 듯한 그런 배경 위에서 소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딱 나와요. 근데 이 단출한 구성의 녹음에서 와 정보량이 어마어마할 수 있구나. 예, 이런 걸 처음 느껴요. 그리고 특히 막 보컬의 이 목소리 이제 노래하면서 나오는 이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약간 쩝쩝거리는 예. 이런 소리까지 막 너무 다 들리니까 약간 소름이 쫙 돋네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치다 싶을 만큼 많은 정보량이 예. 눈에 띄어갖고 예. 저를 좀 압도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아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아까 처음에 들리는 그 오르골 소리,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윤선의 목소리, 네. 이런 게 그 이미지가 정말 진하고 무게감이 느껴질 정도로 딱딱하고, 그러니까 단단하고 밀도가 있었어요. 네. 와, 이렇게 진하게 정말 실물처럼 맺힌단 말이야? 네. 사실 이 곡 듣기 전에 이제 케이블을 원래 쓰던 케이블로 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 쓰던 인터 케이블하고 원래 네. 쓰던 스피커 케이블로 해서 먼저 한번 들어봤잖아요. 네. 그 더 대비가 됐는데 일단 그 각 악기와 보컬의 실체감이 네. 깜짝 놀랄 만큼 하이퍼 리얼리즘. 네. 그러니까 아주 극강의 사실주의를 변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코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량이 아주 네. 급격히 늘었다. 네. 압도할 정도로 늘어났다. 네. 상당히 충격을 먹었어요. 네. 너무 이렇게 좀 놀래가지고 네. 좀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곡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들으신 곡은 길샴과 웨란샤르샤, 이 바이올린과 기타의 협연인데요. 저는 이 곡을 제가 뭐 책에도 이제 명반 중 100대 명반 중에 하나로 포함시켜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곡인데 이게 굉장히 한 100번은 들었을 것 같은데 또 새롭네요. 네, 이런 걸 이렇게 A/B 비교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이전에 아주 익숙했던 곡이 좀 약간 새삼스럽게 그렇죠.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오늘 약간 그렇게 좀 낯설게 느껴지는 우선 각 악기들의 어떤 하모닉스 특성이 워낙 이제 세부적으로 잘 표현되다 보니까 각 악기의 음색이 아주 완전히 대비되는, 같은 현악기지만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악기들의 그 음상이 정말 또렷해요. 네, 또렷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 바이올린 켜면서 내는 이게 호흡 조절하는 그 코호흡하는 그게 좀 거슬릴 정도로 많이 들렸어요. 네. 네, 그런 두 가지 정도가 상당히 귀에 많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음이 참 깨끗하고 배경이 아주 시꺼멀 정도로 적막했잖아요. 예. 여기서 어떻게 추론을 했냐면 일단 순은선의 어떤 좋은 특징은 다 나타난 것 같아요. 네. 음이 그러니까 일단 해상력이잖아요. 무엇보다도 그 전도율이 일단 높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해상력이라든지 어떤 디테일의 표현력, 섬세함 이런 게 일단 이 곡에서 두드러졌고요. 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제 SMB고 어떻게 보면은 노이즈가 완전히 말끔히 사라진 아주 그 블랙 백그라운드를 봤잖아요. 네. 이거는 역시 인터 케이블에 투입된 네 가닥의 그 그라운드 효과. 네. 거기서 이제 접지 노이즈를 완전 다 빨아들인
네. 그리고 스피커 케이블 같은 경우는 역시 그 ICS 순은선으로 차폐를 했잖아요. 쉴드를 했으니까. 그렇죠. 이 시청실에서 바글거리는 전자파 노이즈를 완전 차단을 하니까 네. 그만큼 노이즈가 프리된 그런 음이 이제 적막감, 그 깨끗한 소리로 나타나지 않았나. 네. 그렇게 한번 추론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세 번째 들으신 곡은 앨리스 사라우트가 연주한 쇼팽의 에튜드 중에서 한 곡을 들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템포가 빠르잖아요. 생각보다 처음부터 진짜 엄청 빠른 이 속주가, 와, 근데 속주가 정말 약간 정신이 약간 이게 막 힘들 정도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 그런 걸까요? 맞아요. 이렇게 밑으로 약간 막 올라갔다가 빠르게 올라갔다가 그것도 빠르게 떨어지는 그런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현기증 나는 그런 느낌. 그런 기분이 드는 거는 아무래도 이런 템포 표현도 상당히 좋지만 굉장히 빠르잖아요. 속도감이 뭐 질척이고 막 이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잔향이 완전히 생략돼서 막 너무 그 냉정하거나 인공적인 느낌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택도 정말 빠르고.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다이내믹스 부분이랑도 좀 이어지는 그렇죠. 내용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순운선의 또 단점이 좀 메가리가 없다. 이제 강력한 한 방이 없다. 보통 그렇죠. 이런 게 단점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동축 구조로 안쪽에 그 단선 형태의 순운선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굵기를 최대한, 그러니까 최적화 게이지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코난이 말한 어떤 다이내믹스도 확보를 해왔고, 이 전에 들었던 거에 비하면은 다른 케이블로 들었을 때 비하면은 이 오구 들어가고 강과 약의 이 조절이 정말 그때는 이 평면에서 이렇게 움직였으면 얘는 저희가 그 압력을 느낄 정도로 확 들어왔다가 확 빠져나가고. 그런 완급 조절. 그렇죠. 에너지의 완급 조절. 그러니까 그래서 좀 현기증이 나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떨어질 때 일어나는 어떤 무중력 체험 같은 그 현기증이 이 곡에서 느껴지는 게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들으면서 이렇게 느껴도 되나 싶을 만큼 정말 압살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아트 시리즈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다빈치는 가격대도 사실 범접하기 어려운 가격대고, 일반인들은 사실 그 밑에 이제 반고흐나 모네 뭐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근데 저는 모네만 해도 상당히 좋게 들었습니다. 근데 모네만 듣다가 또 다빈치로 올라오니까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더라고요. 제가 쓰고 있는 그 울트라 다이아몬드 2에 되게 만족을 했는데 역시 이 레벨 차이는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버 합금선이 이제 9세대까지 진화를 했지만은 그 10세대의 그 모노크리스탈 순운선에 비하면은 아직 갈 길이 좀 있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격차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가의 케이블이 아닐까. 크리스탈 케이블의 아트 시리즈 최상급 라인업에 그 중에서도 최상급
예, 케이블 다빈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